반갑습니다. 부동산 체계 대표 공인중개사 황 대표. 김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마가 좀 길어져가지고 네. 눅눅한 날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 올리겠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 사실 한 번쯤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번 컨텐츠를 준비하게 됐고, 내용을 한번 정리하면서 저희도 한번 다시 한번 공부하고 여러분들께 좀 더 쉽게 부동산에 관련된 정책 내용을 정리해드린다는 차원에서 한번 이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첫 번째,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그리고 두 번째,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주택자 단기거래 세제 강화 내용과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 보완 내용이 있는데, 이 마지막 내용은 저희가 추후에 다른 컨텐츠로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내용 중 첫 번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네,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은 첫 번째로 청약 제도 개선을 내놓았는데요. 청약 제도 개선 중 생애 최초 특별 공급부터 살펴보시면 기존 20% 공급 비율로 공급되던 국민주택을 5% 증가하여 25%로 공급하겠다는 것이고요. 민영주택의 경우 기존에 전혀 공급되지 않았지만 공공택지의 경우 15%를, 민간택지의 경우 7%를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민영주택에도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 적용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없었어요. 네. 하지만 일반 공급 대상자가 조금 좀 줄어드는 내용이네요. 네,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대상자를 확실한 실수요자로 정부는 보고 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기존의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가 아니라 130%까지 확대해서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월평균 소득을 130%까지 확대 적용한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좀 더 늘어나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내용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특별공급 개선점이 있나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기본적으로 공급량을 늘리는 정책은 없습니다. 양은 늘어나지 않는다? 다만 조건부로 소득 기준만 확대하겠다는 것이죠. 공공하고 민간 내용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두 경우에 모두 6억 이상의 주택에서만 내 생애 최초 주택에 한해서 조건부로 소득 금액을 120%가 아니라 지금 빨간색 쳐져 있는 130% 수준으로 확대 적용한다. 예, 그렇습니다. 6억 초과 9억 이하. 민영주택도 마찬가지로 120에서 130%까지 확대 적용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기준 자체가 좀 확대되면서 그 해당되는 당사자분들이 조금 더 늘어났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번 8월 10일 날 청약이 시작되는 강동 중 S클래스 밀레니얼 아파트 사례를 한번 가져왔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민영주택이기 때문에 생애 최초 공급량이 제로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으로 만약에 개선이 되었다면,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개선이 되었다면 44가구가 추가적으로 생애 최초 공급 물량으로 배정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득 기준도 당연히 완화되겠죠. 기존에는 100%에서 110%, 하지만 확대되면 130에서 140,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140%까지 소득 기준이 완화돼서 3인 이하 가족인 경우에는 최대 777만 6천원까지 소득이 되시는 분까지 혜택이 되시는 거죠. 참 저런 경우에 많은 분들이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통해서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취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좀 희망을 잃지 말자. 정부에서도 사실 노리고 있는 그런 내용이 사실 키포인트가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청약제도의 개선점은
아, 적용 시기가? 예, 2000년 9월 중에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규칙이 개정되면 바로 즉시 시행되게 됩니다. 그러면 규칙이 새로 개정이 돼서 반영이 되면 바로 저희도 새로운 콘텐츠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네. 설명드리는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사전 분양 물량 확대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에 사전 분양 물량이 9,000호에서 3만호까지 확대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추가 확대 계획이 있죠? 네. 3만 호로 확대하고 네. 추가로 더 확대를 추진하겠다. 이게 정부의 정책이에요, 현재. 여기서 사전 청약제는 청약 1년에서 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서 미리 청약을 진행을 하고 사전 청약 그 당첨자는 본 청약까지 그 자격을 유지하면 당첨이 그 확정되는 그런 제도 맞죠? 예, 맞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 최근 30대가 네. 내 집 마련을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 심리로 매수 과열 현상이 일어난다는 기사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뭐 영끌족 다 뭐 아시잖아요. 예. 네. 청약을 사전에 당첨시킴으로 인해서 불안 매수 심리를 덜어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네네. 또 사전 청약 당첨자들이 매수풀에서 빠져나오기 때문에 네. 매수자의 수를 줄이는 효과도 노리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사실 심리적인 게 좀 제일 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심리적인 불안에서 좀 해소해드리고자 정부에서 마련한 정책이니까 여러분들도 좀 불안 심리를 좀 걷어내시고 조금 더 희망차게 내 집 마련의 계기를 좀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 외 부담 완화 내용인데요. 그중 네. 전월세 내용이 있죠? 네, 첫 번째로 전월세 자금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네네. 어떤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죠? 네, 저리로 전세 자금을 대출해주는 일반 버팀목과 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 그리고 주거 안정 월세 대출, 청년부 보증부 월세 대출 등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을 통한 대출 상품들이 있는데요. 네네. 이 상품들의 금리를 파격적으로 이만큼씩 인하시키겠다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제도인데 현실적으로 조금 더 인하해주겠다. 네, 사실 금리가 비현실적으로 인하된 것까진 맞아요. 음, 버팀목 전세 대출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도 1%대 아니었나요? 1% 미만대까지 지금 내려가는 아, 그래요? 네, 1.7%, 1.6%를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꽤 많은 거기서 네. 더 추가적인 혜택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특별히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 대출 같은 경우에는 네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금액을 빌릴 수 있도록 한도와 네. 그 대상 기준 금액을 확대한다는 방침이 있어요. 그 금융지원 내용인데 사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8월 3일 기준으로 네네. 아직은 금리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적용 시기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네네. 네, 한두 달 정도 지켜보시면 네. 금리가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실수요자 세금 부담 경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확대 내용인데요. 제가 아는 바와 같이 1억 5천만 원 이하 취득세 감면이 100%, 그리고 1억 5천 초가 3억,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4억까지 취득세 감면을 50% 해주겠다. 네. 라는 취지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이 정책은 네. 새로 생긴 감면책이 아니라 네네. 기존 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하던 감면 혜택을 연령이나 혼인 유무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원래 있던 제도인데, 예. 그 폭을 넓혔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1억 5천 이하 100% 취득세 감면인데, 일단 1억 5천 이하 주택을 찾는 게 일단 급선무가 아닌가. 네. 수도권 아주 외곽에, 노후화된 빌라들이, 저가 빌라들이 이 정도 가격 정도 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서울이나, 수도권 중심부에서는 조금 비현실적인 금액이긴 합니다. 네. 김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살짝 조금, 네, 화가 나신 것 같은 내용인데,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좀 현실적으로 좀, 네, 감면 혜택 폭을 좀 넓혀서, 네, 대상자를 좀 늘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고요. 네. 네. 두 번째로는
중저가 주택 재산세 인하 네. 내용이 있는데 어떤 주택이 재산세를 인하받는 거예요? 네, 아직은 네. 어떤 주택이 네. 얼마만큼의 재산세를 인하받을지 정해지지 않았고요. 국토부에서 네. 이번 10월에 네네. 공시되는 공시가격 로드맵이 발표가 되면 해당 부처에서 그 기준을 논의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10월에 로드맵을 발표하는데 그때 현실적으로 좀 이 기준액이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취득세처럼 이렇게 조금 비현실적인 내용 말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 좀 감면을 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중저가이니만큼 네네. 조금 더 현실적인 금액의 주택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서민 실수요자 소득 기준 완화 내용이네요. 네, 여기서 서민 실수요자는 규제지역 LTV, DTI 우대받는 그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차트를 보니까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내용이 있고요. 기존 현행에는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생애 최초는 8천만원까지,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네. 생애 최초는 7천만원까지 네. LTV, DTI가 적용이 됐는데 네, 개선이 된다면 네,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까지, 네, 생애 최초는 9천만원까지 혜택을 늘리겠다. 예, 그렇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네. 규제 지역에서 LTV나 DTI 10% 우대를 받을 수 있겠죠. 좋습니다. 확대된다는 내용들이 대부분인데, 네. 정부의 정책을 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잔금 대출 규제 보완 내용이 있네요. 예. 어떤 대책인가요? 이전에 6.17 대책 때 네네. 규제 지역이 확대되었죠. 네. 그러면서 규제 지역 지적 전에대가 청약에 당첨됐어도 잔금 대출이 규제 지역의 LTV를 적용받아야만 했습니다. 굉장히 억울한 사례들이 많았는데. 네, 저도 아시는 분이 저 안성에 청약 당첨되셨다가 네. 곤욕을 치르셨었는데, 이런 억울한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거에 대한 보완책을 내놓았는데요. 규제 지역에 해당되기 전 네. 내용으로 반영된다. 네, 그 내용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네네. 규제 지역 지정 또는 변경 전 네. 입주자 모집 공고가 있는 사업장이어야 할 것. 그러니까 규제 지역 지정이나 변경 후에 네.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났다면 적용 대상이 되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두 번째, 청약 당첨받은 당사자는 무주택자이거나 네. 처분 조건부 1주택자일 것. 실수요자들한테만 혜택을 주겠다. 예, 이런 분들은 투기 세력은 빼고. 예, 이런 분들은 규제 지역 지정 또는 변경 전에 LTV를 적용시켜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내용인데요. 경제부총리 주재로 주택 공급 확대 TF를 구성을 하겠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제1차관 주재로 실무기획단을 구성을 하겠다. 네, 예. 그럼으로 인해서 세부적인 공급 방안이 마련이 된다는 그런 의미인데, 오늘이 지금 8월 4일이에요. 예. 오늘 사실 오전에 저희가 지금 녹화를 8월 4일에 하고 있는데 녹화 방송 직전에 발표가 났죠. 네, 바로 직전에 발표가 났습니다. 사실 공급 대책, 실수요자를 위한 어떤 공급 확대의 내용이니까 요 내용은 다시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네. 새로운 콘텐츠로 인사를 드리면 될 찾아뵙도록.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책의 네. 대표 공인중개사 황 대표. 김 대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앞으로 근데 저희 좀 편하게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자주. 그리고 종종 만나가지고 뭐 정책뿐만이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좀 하고 네. 여러분들께 부동산 관련된 어떤 뭐 이슈뿐만이 아니라 소소한 정보까지도 한번 제공을 하면서 다양한 공부, 네. 산책하듯이 부동산을 산책한다. 네, 네. 그런 뜻이죠? 네, 부동산에 대해서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